예,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날씨도 좋은데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K닥에서 일본 의사, 일본 쪽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그 일본 의사 자격증을 땄을 때가 2015년도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고, 이제 일본 의사가 또 미국 의사 시험도 물론 서류가 복잡하겠지만 일본 의사 시험 중에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서류도 워낙 많고 또 일일이 전부 다 컴퓨터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없고 일일이 또 대면을 또 일일이 가서 해야 되고 하는 측면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 커뮤니티를 또 만들게 됐고 그 이후로도 커뮤니티 통해서 좀 서류가 계속 매년 매년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 또 코로나 시국에 또 서류 준비가 또 많이 또 대부분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요거를 좀 대상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에 일본 의사 준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카플람과 함께 이번에 1회 이제 일본 의사 시험 설명에 대해서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그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그 K닥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료 능력 시험 실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기 또 링크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커뮤니티 창에도 이제 이런 질문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4시간 안에 가능하면 답변을 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쪽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뭐 아니면 네이버 커뮤니티로 가서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본은 서류가 정말 많고 또 공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K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서류 대리 이제 공증까지 받아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현재 대여섯 분 이상 많이 이용을 하셨고 또 성공적으로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번역할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보름 이상 걸리는데 그런 시간을 또 절약을 하고 싶으시면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일본 의사 시험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2005년도에 의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들한테 이제 풀렸고 이제 우리나라는 의사 국가시험 수험 자격 인정이라는 트랙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1번 트랙과 2번 트랙이 있는데 1번 트랙은 짧고 간단하게 서류 접수, 진료 능력 시험, 국가 시험 이렇게만 돼 있고 그다음에 2번 트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시험을 두 번을 봐야 되고 또 실습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번 시험에 해당이 되지 않고 2번 시험을 통해서 또 의사 시험을 본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단지 전제 조건은 JLPT N1의 합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1번 트랙이고 요 왼쪽이 오른쪽이 2번 트랙인데 이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7월에 하고 진료 능력 시험은 10월 11월에 보고 의사 시험은 2월 달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시국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자가 격리 기간도 필요하고 또 일본에 또 비자가 없던 게 생겨가지고 사실 요즘 비자가 거의 발급이 안 된다고 해도 무방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간은 좀 많이 침체기를 겪었는데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또 풀리고 해가지고 올해는 또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 의사 시험 보기까지 거기에다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인턴 과정을 또 겪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정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N1을 합격하고 서류를 접수하고 진료 능력 시험을 보고 일본 의사 시험을 보고 또 동시에 이제 그 내년도에 바로 가서 하고 싶으면 매칭도 하고 합격을 해서 비자도 받고 수련도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난이도별로 책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료 능력 시험이 가장 어렵고 시간은 하지만 서류 접수가 좀 많이 생각이 소요가 돼가지고 일단은 요즘에 코시국의 이 접수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변화된 접수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의사시험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만 봐도 굉장히 속이 깝깝한데 뭐 사실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사실 금방 준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천천히 보자면 일단은 그
아까 말한 이제 총 12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쪽에서 이제 그 공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6, 7, 8번, 10번 서류가 있고 사실 이 서류를 금방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구체적인 작성법을 하나하나씩 강의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또 강의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기초적인 루틴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의 서류 접수는 6, 7, 8, 10-1번 서류를 작성하고 이것을 번역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고 이것을 일본에 건너 다시 번역 공증을 또 한 번 거치면서 선언서를 작성하고 후생 노동성에 제출을 하면은 끝이 났는데 지금 일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접수길이 막혀 있는데 올해부터 도저히 그 해외 의사들이 접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개정이 이 해외여행 제한이나 자가격리, 비자 발급 제한 때문에 되지 않자 이렇게 이제 과정을 바꿨거든요. 아마 올해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 한국에서 먼저 그 해외에 대한 빗장을 풀고 혹시나 또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면 또 일본에 가서 무난하게 또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일단 후생 노동성에서는 이제 6번 이 서류 준비를 하고 번역을 하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그 후생 노동성 그 복지부 직원이랑 직접 이제 줌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서류들을 송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에 가지 않고도 일단 서류 접수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도 일본에서 거기서 이제 전제하는 조건이 시험을 보러 오게 되면은 그 나머지 공증이나 선언서 같은 것도 일본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일단 말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제 6월이나 7월쯤에 좀 해외 좀 무난하게 나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세 하나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은 일단은 뭐 1번 의사 수험 국가시험 수험 자격 인정원은 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뭐 통상적인 내용을 쓰면 되고요. 현재 후생노동성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후생노동성 장관의 이름을 쓰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가 중요한데 이제 인턴 레지던트 재직증명서 또는 이제 뭐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해당 이제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부터 어떻게 이제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의사가 마지막 되고 나서 10년이 넘으면은 사실 이제 모든 경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펠로우 끝나고 나서 뭐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 개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개업했던 것까지도 전부 다 증명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 경력이 펠로우나 뭐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고 10년이 안 됐으면은 사실 요 기간만 작성을 해서 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분증 여권은 뭐 똑같이 복사해서 하시면 되고 의사의 진단서가 문제인데 현재 이제 그 코시국에서 원래는 일본 의원에 방문을 해서 일본 의사한테 요거를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일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가지 트랙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시적일 것 같은데요. 일본 원격 진료 사이트를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한국 내 일본 의사 면허증 소유자가 발급을 대신해서 뭐 한 달 이내 것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기 한 달 이내 것으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격 진료는 이제 그 큐론이라는 이제 우회 어플을 사용해서 사실 뭐 이건 이제 큐론은 회사 그 이름이고 우회 어플 같은 뭐 프로톤이나 뭐 턴어베어나 아니면 익스프레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만 해당이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크론이라는 어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이제 크론이라는 어플을 받아가지고 이제 크론 회원을 이제 가입을 하고 일본에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여기서 이제 원격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의사들한테도 이제 그런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진료 예약을 하고 진단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글로벌 헬스케어의 이메일에다가 보내면 이제 그 보내줍니다.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소는 이제 지인 주소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송 대행지로 자꾸 보냈더니
이 없어지는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일본 내 지인 주소로만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한국 내 일본 의사 면허증 소유자가 이제 발급을 하면 되는데 이제 쭉 작성을 하고 이제 그 작성자의 병원이라든지 그 병원 주소지 이름과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면 되고 그 의사 면허증 사본을 하나 첨부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일본 의사 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는 되거든요. 뭐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뭐 이제 제출하기 6개월 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쭉 작성해서 하시면 되고요. 의사면허증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원본을 작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최근 한 1년 동안에는 일본에서 그냥 의사면허증 사본과 번역 공증을 그냥 한국에서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의사 면허증을 또 재발급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복사본하고 거기다 이제 그 번역 공증 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뭐 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으시면 이제 면허 민원 보건복지부에 이거 정부 24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재발급 신청이나 아니면 증명서 출력을 해가지고 둘 다 됩니다. 재발급이면 재발급해 주는 거고 면허 증명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서를 써주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를 뭐 원본으로 해서 아포스티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건 어차피 뭐 제출해버려도 되니까 의사면허증은 제출하면 좀 아깝지만은 요거를 이제 사본으로 해서 원본하고 같이 제출하면서 뭐 변역 공증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증명서는 이제 그 뭐 요즘에는 대학 증명 이 웹 민원센터에서 직접 하면은 뭐 또 가서 뭐 사실 가서 받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원본에 가름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졸업증명서는 꼼꼼히 하나하나씩 번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보료 졸업증명서의 뭐 뒷면에 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업 시간 증명서인데 사실 수업 시간 이수 증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4,500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고 사실 전례는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4,500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진 경우는 근 5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4,500시간 이상으로 맞추려고 꼭 강조도 드리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이런 수업 시간 이수 증명서는 사실 형식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만들어서 학교에 서식을 컨펌을 받고 그냥 학교에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이게 여러 장이 될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 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간인을 찍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제 간인이라는 게 종이를 접어서 이게 한 서류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요. 뭐 되는 과목과 안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케이다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요거 한글로 작성하는 게 일이긴 한데 이거는 도저히 케이닥에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라서 일단은 요걸 한글로 작성을 하면 저희가 번역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고요. 뭐 대략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시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고 뭐 사실 이런 증명서는 형식은 랜덤입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대학교 출신이다. 뭐 그러면은 한국대학교 출신이 이게 서로 서류가 다르면 좀 이상하니까 이 지원자별로 이제 선례가 있으면 가능하면 선례가 있는 사람의 이런 서류를 좀 똑같이 형식으로 해서 제출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도 되고 간인이라는 게 이제 여러 장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간인을 찍어가지고 하나의 서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포스티오 받는 데에서 간인을 다시 찍어 오라고 다시 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장도 가끔 학과장님이 개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도장은 법무부나 외무부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포스티오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공식적인 이런 의학부나 아니면 이 병원 또는 이 공식적인 학교에 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요증명서라는 거는 도저히 내가 시간을 만들어도 4,500시간이 안 될 것 같거나 4,500시간이 겨우 넘을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과목 이름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본에서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의학 연구 참가, 뭐 임상 총론 하면은 이게 대체 무슨 과목인가 몰라서 그냥 이제 시간을 누락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 실제로 뭐 CPX 같은 것이다, 뭐는 뭐 다른 거다, 의학에 관련된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4천 한 7, 800시간 정도밖에 안 되면은 꼭 중요한 과목들은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 5,000시간 넘는 경우에는 사실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 증명은 이것도 역시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제 학습 목표 같은 거를 좀 달라고 한 다음에 학습 목표를 좀 간단히 적어서 또 이렇게 학교 도장을 받고 하면 이것도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 일본어 이제 능력 시험은 뭐 인정서랑 성적 증명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성적 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이제 의협에 종사한 기관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각 인턴 레지던트는 해당 병원에서 받으면 되고, 군의관이나 공보인은 부대나 보건소에서, 개업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개업 사실 확인 증명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서류를 발급을 못 해준다 그러면 지역 의사회에서 현업으로 종사했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면허 취득에 관련된 조문, 이런 것들은 법령정보센터에 있는데, 이제 케이닥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번역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팜플렛을 내라고 하는데, 이 팜플렛은 번역이나 공증 절차가 이제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제출을 할 때는 국립기관이든 사립기관이든 이제 아포스티우를 국립기관 경영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에 제출을 하는 거고, 사립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증이라는 서류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문서화 시킨 다음에 아포스티를 받는데, 사실 요즘 국립기관도 이 외무부보다는 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거를 공증을 받아서 법무부 아포스티를 받기를 좀 원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본에서 이제 좀 이 번역에 대한 신뢰도를 꼭 보증을 받고 싶은데, 이제 일본 법 이게 이제 한번 나중에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가지고 다시 공증을 받을 때 일본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선언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 기관에서 꼭 이거를 이제 번역에 대한 이런 보증을 받기를 원해서 좀 이런 이제 그 추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무부 아포스티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빠꾸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긴 한데, 일단 요즘은 가능하면 이제 뭐 공립기관이든 사립기관이든 전부 다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법무부 아포스티를 이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또 일본에서 또 이렇게 원한다면 또 가능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포스티유는 뭐 이런 거고요. 실입니다. 일종의 스티커. 그다음에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증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노타리얼 서티피케이트를 발급해 줍니다. 이것도 번역을 해야 되고요. 아포스티유도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제출은 이제 그 일본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일본에 가서 그 날짜에 만나면 되는데, 요즘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먼저 해서 내가 누구누구인데 이메일을 좀 보내겠다, 접수하겠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그냥 기계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시켄 닌테이 해서 이제 후생노동점 뭐 co.점 뭐 jp로 해가지고 이메일을 안내를 해주면 이제 PDF 파일을 이걸로 이제 보내라, 모두 스캔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스캔을 해야 됩니다. 번거롭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됩니다. 10MB 이내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본 확인을 이제 요 서류를 스캔본을 받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호송 공무원이 이 원본을 이제 직접 확인은 못하니까 이제 웹엑스라는 이제 그 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제 만나자. 보통 프로그램은 그냥 줌처럼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를 해서 언제 링크를 주면 그 시간대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우리 화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 걸로 해야겠죠. 원본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후생노동성 직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대조 후에 승인이 나면 후생노동성으로 이제 국제 우편을 보내서 하시면 이제 접수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증이 다 서류가 합격했다 안 했다는 이제 4월 전에 5월 전에 제출한 사람은 이제 3월 전에 제출한 사람은 5월 전에 오고 그 이후에 제출한 사람은 좀 이제 늦게 도착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보내면 그러니까 즉 이제 일본에서 받아야 될 일본의 그 변호사 사무실 공증이랑 선언서는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받았으니까 요거는 추후에 하라고 이메일로 안내를 오는데 일단 어쨌든 일본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들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가서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좀 길이 풀리면 이제 일본에 바로 공증사무소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이제 선언서 작성 후 이제 아포스티유와 공증증명서에 번역한 것을 또 이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진료 능력 시험을 보고 이제 보통 10월에서 11월에 보는데 그 전에 다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언서를 쓰는 방법도 이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요거는 일본 공증사무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공증을 받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좀 줌처럼 일본의 후생성 노동성 접수도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 의대 시험도 좀 미국처럼 좀 이렇게 좀 전산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또 계속 또 하는 방법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변할 때마다 제가 K닥이랑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좀 공지를 할 테니까 좀 한번 이제 또 궁금하신 정보라든지 또는 본인이 알게 된 정보 같은 게 있으면은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